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도서의 유학이야기 20점 반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2년제 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년제 대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4년제 대학으로 4년제 대학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따는 과정을 갖다 얘기할 건데, 계속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처음에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하버드 대학 얘기했지만 그건 거의 꿈 같은 얘기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2년제 대학이 싸죠. 하버드 대학 거짓말 못해서 하버드 대학의 반값이 주립대의 반값이 2년제. 근데 2년제 중에서도 싼 대학은 한국의 4년제도 그렇지만 한국의 대학교 1,000만 원 학비보다 더 싸다. 그런 이런 대학교가 정말 인정받은 학교,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학교를 꼭 가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제가 그랬죠. 잘못했다가는 전학을 갔을 경우에 거기서 인정을 안 해준다. 근데 당연히 이제 원서를 집어넣었을 때 벌써 답이 나오죠. 그 학교에서 몇 학점을 인정해 주는지 편지가 와요. 편지가. 제가 현재 이제 2년제에서 20학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주립대든 사립대든 집어넣었어야 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합격증이 쫙 날라오잖아요. 당연히 합격 안 했으면 합격증 안 날라오지만 합격증이 쫙 날라오면 그때 편지가 이렇게 날라와요. 네가 가지고 있는 학점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편지가 날라오죠. 그걸 보고 확인하시는 거죠. 예? 아시겠죠? 좋은 학교일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점을 인정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인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공을 해봅시다. 뭐랄까요? 미술 역사를 전공했다 칩시다. 미술 역사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역사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역사 과목 세 과목 그 필수 교양 중에서 하나는 이제 해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좋은 학교에서는 그걸 미술 역사를 갖다 역사를 안 보고 그냥 기초 미술로 봐버릴 수도 있어요. 교양 과목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조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2년제 싸다 해가지고 무슨 학원이라든가 무슨 전문 학원, 우리 학교에서는 2년제 대학 졸업장을 줍니다, 4년제 졸업장을 줍니다, 이러면서 전문 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왜 그런 학교들이 지금도 망하지 않고 있으니까. 좋은 학교 얘기해 볼까요? 파슨스 디자인 스쿨 이런 거 있잖아요. 파슨 디자인 스쿨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아주 많아요, 미국에. 근데 그런 학교를 갔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4년제 대학교로 가고 싶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런 2년제 전문 학교에서는요, 일반 교양 과목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과목들이 거의 다 전공 과목이에요. 한마디로 전공 과목, 어떤 특수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 과목들이 다 이제 4년제로 갔을 경우에는 전공으로 인정 안 쳐주고, 인정 못 받고요, 싹 다 교양 과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양 과목을 갖다가 만약에 이제 20학점을 받아야 된다, 30학점을 받아야 된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0학점이야? 그럼 10학점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교양 과목, 필수 전공 과목 말고 나머지는 어떤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어떤 수업을. 그러니까 필수 교양 과목 중에서도 여러 가지죠. 역사가 있고 문학이 있고 사회문화 이런 게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일반 교양 과목, 왜냐면 이제 125학점을 따기 위해서, 그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 교양 과목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양 과목을 내가 40학점이 필요한 게 아니라 30학점만 필요하다. 그럼 10학점은 이걸 갖다 필수 교양 과목이라다 필수 전공에 집어넣고 싶은데 거기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10학점 날라간다 이거죠. 그럼 난 졸업을 어떻게 124가 아니라 134로 졸업을 했는데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걸로 더블 전공을 하면 좋겠는데 더블 전공도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전공이 돼버린 거야, 그게 한마디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타 학교에서 가져온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보니까 그게 전공이 되느냐? 그렇게 전공은 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건 주의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2년제에서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내가 수업을 제너럴 스터디, 그러니까 일반 교양 과목, 필수 일반 교양 과목들 다 듣는 거죠.
그런 쪽으로 다 듣고 특히 영어를 많이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4년제로 가는 게 가장 안전빵입니다, 사실.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까놓고 얘기를 해야죠. 가서 어드바이저한테 내가 2년 졸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졸업하고 이 학교 리스트를 정해서 이 학교로 트랜스퍼를 할 건데 이 과목들이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근데 대체로 이제 같은 주에서 2년제 대학교에서 4년제로 갈 경우에는 인정받습니다. 같은 학교 시스템이기 때문에 같은 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인정받습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 뭐 중부에서 남부로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때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이라는 게 너무나 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50개라 보시면 돼요. 50개. 하와이에서 공부했다, 괌에서 공부했다. 괌도 미국 거죠. 아니면 푸에르토리코에서 공부했다. 푸에르토리코도 미국 거예요, 사실. 독립된 국가지만 미국 겁니다. 그런 데서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나라거든요.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해야 되죠, 한마디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거죠. 다음번에 이제 2년 뒤에 대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2년제가 쉽다고 했잖아요. 랭킹도 없죠, 한마디로 2년제는. 커뮤니티 칼리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이제 2년제를 갔는데 시험이 주관식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미국에서는 대학교에서요 시험이 객관식 시험 멀티플 초이스라고 합니까? 멀티플 초이스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멀티플 초이스라는 시험이 100%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있긴 있어요. 역사 수업이라든가 뭐 있긴 있는데 영어잖아요. 영어. 그렇죠? 영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written 테스트, writing 테스트 글 쓰는 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 토플 점수 만점 받았어요. 근데 스피킹에서는 겨우 점수가 나왔어. 제가 확실하게 장담하지만은 한국에서 토플 점수를 잘 받았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영어를 잘 쓴다, 말을 잘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럼 그 애가 토플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뭐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2년제로 갔다. 그럼 시험이 글 쓰는 거네? 라이팅 테스트네? 리튼 테스트예요? 그러면 이게 토플 시험에서 리튼 테스트보다 더 어렵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A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루 만에 영어 문장을 갖다가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써오라는데 교수마다 다르지만은 그 한 페이지당 250자라든가 뭐 규칙이 있어요, 사실. 막 띄엄띄엄 글자를 폰트를 갖다 무지장 크게 해가지고 글을 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빨리빨리 써낼 수 있니 이거지, 한마디로. 왜 한국에다가 또 이메일 해가지고 유학원에서 번역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통역 번역기를 돌린 다음에 쓰려고요? 그게 걸린다 이거죠. 그게 교수가 걸려요. 그럼 클래스 내에서 글을 쓰는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클래스 내에서 글을 썼어요. 집에 가서 이제 뭐 논문을 써든지 뭐 페이퍼를 썼단 말이에요. 그걸 번역기로 돌렸어. 번역기를. 용감하죠. 번역기를 돌린 다음에 자기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 하고 이제 2년제를 이제 무시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가져갔어. 냈어. 어떻게 통과됐어. 학교 내 캠퍼스 내에서 클래스 내에서 갑자기 글을 쓰는 게 있었어. 썼어. 교수가 이렇게 보죠. 교수가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니까 신경이 쓰이죠. 저 새끼 진짜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야? 진짜 짜증나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무슨 질문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본다고 해요, 사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보게 되죠. 관심 있게 보죠. 아무래도 아무리 유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한 반에 막 정규 과정에서 한 반에 막 유학생이 반 이상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통 한 명, 두 명, 많으면 두 명.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학생으로서 이제 미국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각 클래스에서 유학생을 만난 경우가 한국 학생을 만난 경우가 2번 있었고요. 그리고 유학생 뭐 일본 학생이다 만난 경우 한 번 정도 거의 기본적으로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학교 캠퍼스도 컸지만은. 그런데 이제 교수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글을 썼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 근데 이 어제 가져온 리포트라고 해야 되나, 페이퍼 하고 글씨체가 다른 거야 완전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문가들은 다 알죠. 싹 다 벌리는 거죠 그냥 100%요. 그럼 이제 교수가 물어보지. 야, 너 이걸 어떻게 썼냐? 너 오늘 이 글씨 쓰는 걸 보니까 수준이 장난 아닌데 어제 가져온 게 또 수준이 장난 아니더라. 너 어떻게 썼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이거 쓴 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버바바 무바무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걔는 아, 너 가짜구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기를 통해서 글을 쓴다든가 그렇게 누가 써줬다든가 이런 것 자체는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빵은 뭐냐면 학교에서 러닝센터에 가서 러닝센터 기본적으로 제가 쓴 다음에 러닝센터에 가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쓴 다음에 영어로 써야 되죠. 한국말로 쓰면 안 되겠죠. 쓴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나 이렇게 문장을 썼는데 이게 미국식으로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뭐 번역기를 돌린다든가 한국에서 유학원이라든가 누굴 통해서 이제 글을 쓴다든가 그런 것 자체는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이 글을 갖다 누가 써줬다든가 2개, 3개만 딱 보면요 100%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2년제 대학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 이거죠, 한마디로. 외국 사람들에게. 그럼 조기 유학생들, 제가 그랬잖아요. 조기 유학생이 2년제 갈 바에는 왜 가냐 이거야. 그 머리가 조기 유학이라는 건 영어를 잘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런 애가 조기 유학을 졸업해서 영어도 잘하고, 예를 들면 사립고등학교에서,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다는 애가, 주립대라든가 이런 데서 사립대학에서 장학금도 못 받고 공부도 못 해가지고 2년제를 가요? 뭐 당연히 이제 집안이 망해서 2년제를 갔다.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러면 조기학을 가지 말고 그 돈을 아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2년제를 가지. 나중에 커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자기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할 수 있다는 걸 상상을 안 하고 영원히 나는 부자일 것이다, 영원히 난 잘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아이들을 조기 유학을 보낸 다음에 조지는 수가 있다 이거지, 한마디로. 뭐 당연히 깨끗하게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 어쩌고 해. 뭐 뉴질랜드에 어떤 누구는 전 가족이 다 자살했잖아요. 그런 이제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조기 유학을 반대한다 이거죠. 같은 값이면은 그 돈으로 미국에서 대학, 석사, 박사 다 딸 수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당연히 그 돈으로 뭐 뉴질랜드에서 석사, 박사 다 딸 수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조기 유학 갈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럼 뉴질랜드 가든지 캐나다 가든지 미국 가든지 영국으로 가도 되고 독일로 가도 되고, 그렇죠? 네. 자, 2년제 대학교의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단점이라기보다도 위험한 점을 얘기해 볼게요. 2년제 대학교는 학교 캠퍼스가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실망할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2년제 캠퍼스의 단점이 뭐냐면 교수하고 교수들이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서로. 결론은 내가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내가 어떤 교수하고 싸웠어. 교수에게 찍혔어, 한마디로. 나쁜 이미지가 있었어. 내가 무슨 성적이 한마디로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걸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소문이 나는 거죠. 소문이 나서 다른 교수가 나를 이제 다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 저 새끼가 그쪽 수업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애구나. 이게 이제 답이 나온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는요, 어떤 학교는 한 수업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다른 수업에서 믿음을 못 줍니다, 한마디로. 믿어주지 않는다 이거죠. 한번 걸렸을 경우에. 그래서 위험하다 이거죠.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죠. 뭐 모든 학교는 다 똑같지만 사실 특히 작은 학교에서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뭐냐면요, 수업의 다양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업이 없지, 한마디로. 기회가 많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이 있을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버라이티 하지 않다 이거죠, 한마디로. 수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게 단점이죠. 그리고 학교 시설 자체는 뭐 아주 작고요, 사실. 동네 도서관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아주 작고,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게, 그것도 당연히 2년제 대학이라고 해서 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운동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을 들으면은 학교 내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수영장은 YMCA에서 간다든가, 뭐 헬스클럽을 YMCA에서 한다든가, 이제 바깥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바깥 프로그램을 같이 참가하는 거죠. 일반인들하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이제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학교에다 리포트를 내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출석을 하면 이제 제가 패스를 하든지 성적을 받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그 안에서 틀에 박혀서 교수 생활하는 교수도 있고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한 학기만 다른 외지에서 와서 전문가로 강사로 일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근처의 학교들, 대학교에서 강사하고, 이 2년제 대학교에서도 강사하고, 저쪽 2년제 강사하고, 그래서 강사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 사무실이 없다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이제 아무래도 수업 들으면 이제 그 교수님 만나서 상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뭐 오피스 아워 해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 사무실이 없으니까 수업 끝나고 아니면 끝나기 전에 또 물어봐서 어떻게 언제 시간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따리식이죠. 한마디로 보따리 강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한국의 보따리 강사처럼 뭐 차별을 받고 돈을 적게 받고 어렵게 생활하냐 그러진 않고요. 그런 우리나라 식으로 뭐 차별받고 막 돈을 갖다가 고등학교 선생을 하기 위해서 뭐 2억을 내야 된다는 등 이런 개소리가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강간 천국 무슨 고등학교가 있다며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교장이 이사가 씨발 학생들한테 돈을 뜯는 게 아니라 교사들한테 돈을 뜯고, 교사들은 학생들한테 돈을 뜯고, 뭐 이런 저질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따리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전혀 미국에서는 뭐 전혀 특별히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교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지 한 곳에서 앉아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황당하죠? 대단하죠? 그리고 교수라고 해서 항상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 따가지고 교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박사 딴 다음에 일반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대학교에 원서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그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잖아요. 그럼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석사 따잖아요. 그 다음에 박사잖아요. 아니면 뭐 대학교 졸업하고 몇 년, 한 10년 몇십 년 있다가 가짜로 석사라든가 이런 거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거 말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하는 거고, 공부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사회에서 억지로 이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너는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한마디로. 아니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별할 거야, 왕따 시킬 거야, 보따리 시킬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인생의 길이라든가 아니 지금까지 쌓아놓은 경력 이런 걸 갖다 중요시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지금 당장 돈을 얼마 투자할 건데 너 한 2억 정도 가져올 거냐? 5천만 원 줄 거냐? 6천만 원 줄 거냐? 교무처에다가 얼마 때려박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죠. 너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집 딸이야? 뭐 여장 정치인 딸이야? 아 그럼 뭐냐, 교수 한번 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 건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근데 제가 없다 했잖아요. 그런 불법적인 일이 없다. 그렇지만 제가 말한 건 없다는 거는 100%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세요. 부시 같은 새끼들. 근데 미국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기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 입학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불법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뒤로 기부 돈 받고 애들 집어넣어 준다든가 교수를 시킨다든가 그런 거는 거의 없다 보면 되시고요. 만약에 그게 발각된다, 우리나라식으로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아요. 예. 작살이 나죠, 완전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2년제 대학이 쉽지 않다. 쉽지 않을 수 있다. 4년제 대학이든 뭐 하여튼 무슨 대학이든 미국 대학이. 근데 그럼 이제 유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을까? 혹시 유학생이니까 성적을 잘 주지 않을까? 한국에서 뭐 교수님 쫓아다니고 식사도 좀 사주고 대접해주고 골프도 좀 같이 치고 뭐 해외여행 비행표도 끊어주고
그러면은 석사 자격증 나온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이제 유학생이 이제 미국 대학을 들어가서 성적이 좋아, 성적이. 그 애가 성적이 좋아. 근데 이제 클래스 내에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무슨 막 중얼중얼 하자. 근데 저 새끼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얼핏 보니까 글씨 쓰는 것도 개판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얘가 성적이 좋다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고소 고발 천국입니다. 고소 고발 천국.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돈 받아내는 나라로 천국인데, 어떤 유학생이 성적이 좋아, 아니면 교수가 걔가 불쌍하니까 뭐 여러모로 이유에서 걔에게 성적을 잘 줬어.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됐을까? 걔 작살납니다. 미국 학생이 그냥 고소해버려요. 작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 위원회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학교 이제 진짜로 성적이 그렇게 좋은지 그의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고 그의 페이퍼 글 쓴 거 뭐 시험 이런 거 다 보고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당연히 미국 학생들, 일반적인 학생들 거 데이터를 봐야겠죠. 글 같은 걸 보고, 야, 이 정도면 얘가 A를 받아도 값어치가 있네. 아니, 야, 씨가 이게 무슨 A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얘가 B를 받지? 이거 D, F를 줘도 될까 말까 한 성적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교수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직장을 걸고 일반 유학생들에게 성적을 잘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이제 4년제 대학에서 아무 대학이나 뭐 4년. 어떤 애가 이제 대학원생이, 한국 유학생이 티칭 어시스턴트를 해요. 가르치는 거야, 한마디로. 막 기초 수업을. 그렇지, 제가 뭐 기초 수업 가르칠 수 있잖아요. 가르치는 거야, 한마디로, 애들. 근데 이제 영어를 못해. 미국 애들이 막 열받치는 거야. 막 저 새끼가 무슨 말하는지 수업 시간 알아들 수 없고, 내 시험이 왜 이게 C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둥. 선생님이 이제 글을 써내잖아요. 그럼 빨간 글씨를 이렇게 줄 그어가지고 이거는 이상하다, 이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날리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그 말도 이해를 못 하겠다 어쩌고 그래가지고 학생이 거의 강사를 갖다가 고소한 경우가 있었어요. 고발 고소. 미국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게 아주 심각했죠. 그래서 타임 매거진인가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아주 대대적으로 나왔었어요. 그게 뭐 중국 유학생을 해서 모든 전체적인 유학생의 문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미국 대학생들이 민감하다 이거죠. 내가 받을 성적을 갖다가 저 새끼 가져가지 않았나? 내가 가져갈 기회를 저놈이 훔쳐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거죠. 내가 TA를 했어야 되는데 저 외국인 새끼 와서 TA를 했네? 가르쳤네? 근데 저 새끼 정말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쳐? 한마디로 나의 기회를 갖다가 남에게 주고 싶지 않아. 한마디로 그냥 공평하게 경쟁하겠다. 그런 뜻에서 한마디로 고소 고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에서 아주 지금은 TA 자체가 사실 엄격하게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토플의 그 스피킹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인터뷰라든가 이제 교수들 앞에서 티칭, 이제 가짜로 한마디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는데 그때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나오지 않으면은요, 걔는 잘립니다. 그럼 결론은 그 티칭으로 인해서 장학금이 나왔잖아요. TA로 해서 그 장학금이 사라진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항상 유학생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강의 뭐 연설하는다든가 뭐 스피치 하는 거, 발표회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미국 대학을 2년제든 뭐 4년제든 대학원이든 박사학위든 항상 그런 문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서서 계속 얘기하는 걸 갖다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 미국 대학 가기 전부터, 예? 미국 대학 가기 전부터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 2년제 대학교에서 발표회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말을 못해. 아예 개판 쳤어. 그럼 교수가 걔한테 A를 줄 수 있습니까? 그 발표 그거에 대해서 뭐 C나 D를 주겠죠? 그럼 걔가 그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C, D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성적이 안 좋겠죠. 그래서 토플 점수라든가 뭐 에세이를 잘 써라 뭐죠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발표하는 거. 근데 이 발표하는 게 영어로 발표하지만 영어로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 한국말로도 발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석사, 박사과정도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딜 가든 어려운 게 다 있죠, 사실. 모든 게 다 무조건 낮은 학교를 간다고 해서 공부가 쉽고 높은 학교 간다고 해서 공부가 어렵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 일단 어차피 외국 학생이니까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